예, 화요일에는 정치가 맛있어집니다. 정치 맛집. 매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청취자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서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현재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효능감 있는 정치하는 민주당 김지호입니다. 예, 임팩트 있습니다. 예. 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여기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상암동 이때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시는 대로 같이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서로 두 분은 만나신 적이 있나요? 토론이나 뭐 어디서? 아니요, 처음 봬요. 저도 처음 뵈고 네. 영상에서 제가 많이 뵙고.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딱 혹시 시작 전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쳐다보시길래 예. 어제 권익위원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여당부터 예.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법리 해석에 충실했던 것 같고, 예.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평 정리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2016년부터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전이라서 예. 국회의원회관에 명절 때는 선물이 회의실에 가득 왔습니다. 예.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로 그게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협력관들,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협력관들이 그 다음부터 선물을 안 들고 와요. 예. 작은 걸. 제가 참 그거 보면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참 깨끗하게 하는구나. 네. 김영란법이 정말 본을 잘 보였구나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 김영란 권익위의 이번 판결로 네. 판결이 아니고 처분이죠. 예, 처분으로. 그러면 고위 공직자들의 배우자들한테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도 되는 본을 보인 거잖아요. 예. 처벌을 안 받으니까. 예.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진짜 어떻게 하죠? 예. 앞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말 여태까지 발전한 게 예. 청렴도를 높여서 여기까지 힘들게 온 거잖아요. 예.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뭔가 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아까 세 줄 평하고 좀 다른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동의가 가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가 일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처벌 조항이 없다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은 21대 국회에서 그거를 건드렸어야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한번 제정이 되면은 예. 그 안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계속해서 이제 좀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배우자가 어떤 금품을 수수하는 데 있어서 그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하기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법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줄 평에서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매우 아쉬웠고 그 다음에 법리 해석에는 좀 충실했던 것 같고 예.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고 또 다른 무엇을 찾아낼지 모르겠으나 지금 법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아쉬운 부분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가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일을 안 했고 뭐 지금도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 아니 이게 권익위에서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조사를 해서 대가성이 없었다는 건 조사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처분해버린 예. 거잖아요. 조사를 해야죠. 왜 조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이 모자른 거는 채우면 되겠지만 예. 다른 법률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럼 그게 문제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방탄을 예. 한다면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기간은 좀 오래 걸린 것 예. 같아요. 그 부분에서 비판받을 만한데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뭐 검찰도 뭐 거의 대놓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된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무슨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판결을 내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법 그대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익 어차피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저는 이것이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조사를 할 건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런데 조사를 하려면 대가성이 있느냐를 살펴보려면 대통령이 그걸 미리 언제 알았고 이런 건 조사를 해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조사가 없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언제 알았으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대가성이나 대통령의 안 시점 어떻게 처분했느냐. 그리고 또 제보자 자체가 나 이거 뇌물로 줬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보자도 별로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보면 그냥 이 어떤 결론을 내놓고 시간만 끈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이 법이 웃긴 게요. 예. 대통령, 그러니까 공직자가 배우자가 만에 하나 이거 그 뇌물을 수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관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대통령의 기관장은 누굽니까? 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잘 안 짜여져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만드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예. 이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해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것은 만든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해석한 사람들한테 너무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네, 디올백을 수령한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지. 예. 그거를 마치 정말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그 과거에 경기도 법카 문제가 발생했을 예. 때 관련해서 선거법으로 배모 사무관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예. 지금 4년치, 5년치 경기도 그 업무 추진비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카드를 다 확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4월 11일에 조사까지 받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서 오십시오. 또다시 기소까지 예. 하려고 하는데 예. 고발도 하고 권익위에서 그렇게 야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청계산 가서 250만 원씩 소고기 먹고 예. 쪼개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음주 의혹 예. 그리고 관할 그 근무지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처분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문제인 거지 예. 법이 문제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말씀 두 분 하시는 중에 예.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예, 많이 들으면서 왔습니다. 많이 막히죠? 예. 예. 축구 열기 뜨겁게 느꼈고요. 그 권익위 처리 관련해서 하나 반대 사례만 예. 말씀드리면요. 조국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서 판결을 받은 것 중에 네.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중에 그 딸의 장학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영란법에 위배됐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딸이 받은 돈만큼 조국 대표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본 겁니다. 예. 하나의 법을 가지고 어떤 법은 제재 규정이 없다고 빠져나가고 예. 어떤 사람은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은 유죄 처리한 거죠. 예. 잣대가 고무줄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법원이잖아. 법원 얘기하시는 아니 거잖아요. 지금 권익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검찰과 예. 법원인데 예. 그러니까 저 법원 얘기하시는 법,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법원의 검찰은 역할이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이 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는 법적 제재 때문에 법적 한계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아까 아니요, 예. 권익위도 당연히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예. 권익위는 가장 소극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예. 법에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이 아니다라고 예.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예. 뭐냐면 지금 근데 맴돌고는 예. 있으나 예. 이거는 좀 드라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 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까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계기로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를 배우자가 되든 누가 됐든 간에 처벌 규정을 둬야 되겠다. 예.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넣던지 그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거는 안 하고 지금 해석에 대해서 분분히 정치적 근데 이제 공방만 그 오가고 부분을 있는 아까 거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이제 지금 법에 규정이 없다 뭐 이 부분을 여쭤봤는데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그거예요. 아까도 여쭤봤지만 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느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 높은 게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왜냐하면 받았으면 이게 왜 받았고 이게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냐를 따지려면 본인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줬다는 사람은 계속 뇌물로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 조사를 안 해요. 근데 이런 어떤 권익위의 어떤 편의적 조사, 이 조사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법적으로 저는 거기에 공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권익위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하실 말씀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예, 예. 예, 말씀, 예, 아니 하실 말씀이 마땅치 않으실 수 있다. 예, 아니, 말씀드립니다. 예, 뭐 혹시 아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행정력이 다르게 집행된다면 우리나라 행정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근데 아까 이재영 의원 말씀은 행정력이 하나는 법원 얘기고 하나는 권익위 얘기다. 권익위가 그러니까 다르게 적용한 게 무엇이냐. 김영란법만 권익위가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기 저희 뭐 법화 문제로 고발할 때 김영란법으로 고발한 게 아닙니다. 예. 전반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검찰에 고발한 거거든요. 권익위가? 예. 권익위가 조사를 엄밀히 해서 뭔가 알수원수재 혐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사 의뢰를 검찰에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게 그냥 구두로 전한 게 아니라 예.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화면이 나와 있는데 예. 그 스토킹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킹 수사를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익위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권익위에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가 과거 사례를 들으시면서 권익위가 어떤 국가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방을 받은 사진이 영상이 있는데 이걸 예.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종결한 게 문제란 말씀이죠. 혐의 검찰이 없음 일치 안 하고, 종결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법 얘기하고 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권익위가 왜 종결을 하느냐? 이첩을 해야지. 혐의가 예. 없다는 제가 말을 그래서 한 아까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매우 아쉬웠다. 아니 권익위의 눈높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이첩을 하나요? 이런 어떤 상황,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첩을 해야 될 상황 아니냐 이거죠. 법적인 권익위에 대한 의결과 권익위에 대한 그 조사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으로서 보는 시각,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보는 시각 두 가지가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거 매우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권익위에 대한 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권익위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웠다는 말을 하지. 비판을 안 할 거면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참 잘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권익위의 조치는 잘못돼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 조사 과정이나 결론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매우 아쉬웠다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아주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례들하고 비교해봐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개월이 걸리고 한 차례 연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KBS 이사 문제나 MBC 관련된 무슨 이사 이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에 가면 한 달 29일 뭐 이 정도로 결론이 빨리빨리 나거든요. 그런데 왜 눈에 빤히 보이는 영상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개월이 걸리고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느냐.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권익위의 어떤 조사 과정이랄까 결론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은 것이지 권익위의 어떤 행위, 조사 결론, 과정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럼 다?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일을 한 거고요. 저는 이게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큰 수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끝에서 말이 도는.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임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여당부터 한번. 상임위 뭐 여당이 먼저 하셔야 되나요, 야당이 먼저 하시나요? 국회 권력은 야당이 지금 훨씬 세기 때문에 야당이 먼저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잠시 이런 대치 상황으로 가겠죠. 저는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뭐 너무나도 균형추가 깨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서 더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당함, 예를 들어서 부당함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정치는 결국에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상임위에 들어가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뽑혔으니까 국회의원이 된 이상만큼은 국회의원으로 신분을 그 부분을 좀 충실히 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일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당 내 의총 같은 거 갔다 온 분들 얘기하면 분위기는 7개 다 줘버려. 보이콧할게 뭐 이런 분위기가 뭐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실 예. 때도 그때 다 상임위원장 야당 때 다 넘겼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었죠. 예. 지금은 좀 더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긴 한데. 글로 갈 수도 있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그렇게 넘길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야당이 너무 독자적으로 독주한다 이거잖아요. 그 부분을 더 부각시키려면 아마 그런 방법도 하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찬성하십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저는 뭐 예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네. 그 얘기는 드렸었어요. 지금 균형추가 민주당 그 범야권을 다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고 예. 그때 상황 경험을 매우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 지금 하고 싶은 분 많을 텐데. 여기 전부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시니까요. 예.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여야가 소통과 협치로 원 구성을 하면은 예. 보기가 좋죠.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방통위도 법에 야당 추천 인사목이 정확히 적혀 있는데 예. 그것조차 인사를 안 하고 예. 거부하고 2인 체제로 지금 방송사를 갖은 탄압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있죠. 그다음에 국회 야당을 대상으로 20번 압수수색할 때 예. 여당 인사는 한 번 압수수색했답니다. 예. 이런 편파적인 수사, 그다음에 막 비정상적인 그 권익위의 활동들 이런 거를 보면은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 대승한 야당 입장에선 정권 심판이 시대 정신이고 법사위와 최소한 법사위 그다음에 운영위 이거를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방위까지. 예. 양보할 수도 있죠. 정상적인 정부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검사들 동원해서 철권 통치를 안 하고 폭주를 안 하고 폭정을 안 하면 저희도 사이좋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집행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 안 하면요 저희가 심판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 구성을 하게 됐고 좀 여당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보엽 대변인은 약간 제3자 입장인가요? 아니면 여기 동의하시나요? 조국혁신당은 빨리 원구성이 완료돼서 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12분의 의원들은 예. 상임위에 들어가서 일을 너무 하고 싶은 예. 열정이 많은 상태인데요. 김지호 대변인 말씀은 지금 현재 22대 국회가 예. 지난 4.10 총선 때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지금 22대 국회 상황은 지난 4.10 총선의 결과물이다. 예.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국회 구성상 정부 여당이 뭔가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3대 개혁이든 5대 개혁이든 연금 개혁 뭐든 하려면 결국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여당이 야당의 협력 없이 바꿀 수 있는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협치를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보이콧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예. 방금 이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습니다. 예. 밖에서 버텨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여당이고 예. 여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회 밖을 떠돌겠다.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생각을 하고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깐만요. 부분은 끝내고 다른 할게요. 부분인데. 끝내고 할게요. 네. 협치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당은 자력으로 지금 원하는 모든 법을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14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럼 올 하반기 연말까지
45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45회가 상징적인 숫자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역대 최대의 거부권을 행사한 게 45회거든요. 예. 윤 대통령이 만약 그것을 넘어서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일을 피하려면 국민의힘은 슬기로워져야 된다. 예. 이런 조언들입니다. 예, 여당 말씀.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 그 협치와 대화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예.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17개를 다 넘겨도 되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오히려 그 전에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이제 상임위로 복귀를 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본인의 주장들을 카메라 앞하고 마이크에다 대고 해야 된다고 근데 말씀드렸기 아까 때문에 보이콧 보이콧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오히려 예. 보이콧을 빨리 제가 거둬들였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요거 거였죠. 관련해서 여당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최상병 특검을 저희가 통과시키고 예. 그다음에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죠. 그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럼 재의결할 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안 들어오면은 이게 통과가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나 법안 심사도 중요한데 예. 상임위원장을 만약에 야당에서 다 독차지하면 청문회하고 국정조사가 무한대로 벌어집니다. 예. 그러면 사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마비됩니다. 제가 예. 2016년도에 그 교문위 보좌진으로 활동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국정감사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여당 의원들이 다 보이콧했어요. 안 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되니까 막 비리가 막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만약에 7개 요 상임위원장에도 본인들이 차지하지 못하면 정말 무한대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들어올 수뿐이 없다. 들어올 그렇게 수밖에 예상합니다.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예.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그 의심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예.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냐. 예.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거 또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검사 탄핵 소추위원 그 변호사 이제 대리인 예. 변경하거나 뭐 좀 확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총선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국회된 거 아니냐고 맞죠. 총선 우리가 잘못 치렀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런데 야당이 지금 범야권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거의 뭐 지금 뭐 일상화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법사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탄핵을 진행함과 동시에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다는 게 이번에 보여지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충분한 뭐 합리적 의심은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그 말씀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고 예. 계신 건데 정권 심판 이미 받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 예. 출마했다가 졌거든요. 예. 정권 심판은 받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협치하고 일을 하냐 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회만큼은 야당이 그냥 힘이 세요 지금. 예. 엄청 세요. 예. 그럼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물에 대해서 예. 연장성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관액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가겠다. 오케이. 근데 함정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질문은 이 어떤 이 총선 결과와 지금 왜 법사위를 차지하느냐 하려고 그러느냐에 대한 양쪽이 완전히 어떤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떠나서 현실적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재의결하고 나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시간 좀 지나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 버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기간이 길 수가 없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현실적으로. 짧으면 버티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재밌는 예. 게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임위를 들어가지 말고 예. 우리가 여당이니까 각각 상임위에 해당하는 특위를 꾸리자. 예. 그래서 그 특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여당이니까 그 특위로 장관들 부르고 국무위원 부르고 뭐 관련 공무원들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특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예. 국회 안 들어오고는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국민의힘은 빨리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근데
야당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대변인께서 계속 하시는데 예.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도 된다. 뭐 네. 하고 싶은 거 안 해 없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예. 너무 국회를 하고 싶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가 아니고 그거는 순방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죠. 너무 그렇게 행정부가 제 행정부가 2년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안점으로 추진 뭐 좀 하다가 항상 말아요. 의대 정원 문제도 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는데 지금 뭐 파업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좀 하시다가 순방 가버리고 뭐 진득하게 뭐를 추진하는 모습을 못 봤고 사실은 그 어떤 연금 개혁 문제도 사실 저희 받을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뭐 민생지원금 문제도 뭔가 좀 차별해서 지급하면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안 받거든요. 그럼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나? 왜 정치를 해갖고 왜 대통령이 되었냐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뭐였나요? 저는 행정부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는데 저는 지난주에 천복회에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연금 개혁에 동의 안 한 거는 전 소득 대체율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왔던 그 안 14%로 올리고 그다음에 44%, 43% 얘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거는 동의 안 한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안마다 들어가면 또 얘기가 틀리고 뭐 저 의견이 틀릴 수는 있긴 한데 뭐 막바지에 그거를 떠밀려서 연금 개혁을 했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았을까. 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린 그 너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일 안 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진짜 웃으면서 약간 진지하게 여쭤보는 게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뭔가 이 행정부가. 글쎄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제가 언론 안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아니 적어도 그 노동, 연금, 교육개혁 3대 개혁은 있었고 거기에 의료개혁 붙였고 최근에 이제 석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예산 통과하는 시즌에요. 야당이 막 쫓아다녀요. 진짜 제가 그 2번이나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말 정부 여당이 뭘 좀 저희랑 얘기를 했다고 하면 좀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정말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아니 정말 그 여당이시니까 행정부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농담반 진담반 아이고 시간이 뭐 금방 가네요. 세 분 모시니까.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끝났나요? 지금까지 이재영 국민의힘 소장파 천복회 간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 세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